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맵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일단 세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살펴보신다면은 먼저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세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나 부등식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복소수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복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키울게요. 네, 복소수란 무엇인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소수를 배우기 전에는 먼저 허수가 뭔지, 자, 허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허수를 알아야 복소수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복소수를 개념을 파악했다면은 두 복소수가 같다는 의미는 뭔지, 다항식에서도 사칙 연산을 했듯이 복소수에서도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는 복소수의 성질이 뭔지 개념을 여기에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3 때 배운 내용인데 당연하죠. 중3 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은 뭔지, 판별식에서 뭘 알 수 있는지 배울 겁니다. 중3 때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웠을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3차까지 근과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 대해서 보다시피 이 단원을 다시 본다면은 자, 우리가 고등학교 왔을 때 고등학교에 배운 것을 본다면은 중3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중3 때 배웠던 수학 내용에서 어떤 개념이 좀 더 심화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살펴본다면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2차 똑같으니까요. 방정식과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최대 최소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배운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을 구했는데 그럼 과연 3차나 4차의 근은 어떻게 구할 건지 배운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번에는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연립 2차 중에서도 1차와 2차의 합, 2차와 2차의 합 배운다는 겁니다. 1차와 2차가 있을 때, 2차와 2차가 있을 때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푸는지. 자, 부등식에서도 중3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에서 고등학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연립 1차 부등식, 연립이 더 들어가 있죠. 그죠? 조금씩 심화된 내용을 배웁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배울 건지. 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절대값이 하나일 때, 절대값이 두 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는 1차가 아닌 몇 차? 2차. 연립 2차 부등식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공부를 할 때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서 고등학교는 어떤 내용이 더 심화됐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단원으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복소수란 뭔지, 헉수의 성질, 이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복수의 수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수의 체제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체계 글씨가 좀 그러네요. 수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 수학은 1단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학은 뭡니까? 상상력이죠. 이 상상력에 논리를 넣어줘서 수학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셔요. 옛날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기인가요? 제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 생활을 했던가요? 그럼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고 남는 물건이 생기는 거죠. 음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자꾸 생기니까 개념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라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 이게 있는데 얘와 똑같이 얘만큼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요 수에서 앞에 있는 요것만큼 똑같은 걸 더하기 1을 해서 3이라는 숫자를 만들자. 자, 요거와 똑같이 1만큼 있는 걸 4라는 숫자를 만들자. 자, 그렇게 해서 생긴 수를 뭐라고? 자연수라고 했다는 거죠. 자연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자연수는 당연히 더해서 만들어져 있는 수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것을 1이 세 번 더해져 있구나 하고 곱셈의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자연수는 덧셈과 곱셈의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식한 말로 덧셈과 곱셈에 닫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과일이 많은데 저쪽에는 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시작한 거죠. 물물 교환을. 물물 교환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더하기의 개념만 곱하기의 개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손해 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빼기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만든 숫자를 뭐라고? 정수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수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수, 빼기의 개념이 닫혀 있으려면은 항상 이익만 생기는 게 아닌 본전과 손해의 개념으로 0과 음의 자연수가 있어야만이 빼기에 대해서 닫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아주 장사를 잘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장사를 잘했더니 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서 이 유산을 나눠줄 겁니다. 자, 나누기를 하면요. 3개가 있는데 내 자식이 3명이에요. 그러면 3 나누기 3을 하면은 정수의 개념이 되는데 내가 재산이 4인데 3명한테 나눠주려니까 그렇죠. 정수의 개념으로 가지고는 나누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에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말고 나누기까지 하기 위해서 뭐의 개념을 더 만들었습니까? 분수의 개념을 만드는 거죠.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아닌 분수가 있어야만이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내가 돈도 많고 머리도 똑똑해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말과 똑똑한 말은 같은 말이고요. 자, 부유하고 정말 하는 일이 없을 때 이제 서서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피타고라스의 학파라고 한번 그게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공부하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게 피타고라스 정의죠. 공부를 하는가 보니까요. 피타고라스 정의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삼각형이 안 그려지네요.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자, 이하처럼 직각삼각형에서 살펴보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살펴보는데 피타고라스 정의 다 알죠.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합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여기에서 2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는데 이 피타고라스의 합파는 무한 소수의 개념은 공부하지 마라. 이 무한 소수는 수가 아니다. 이렇게 퉁 쳤더니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 공부하지 말아야 되지? 왜 무한 소수는 수가 아니라 그러지?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했더니 무한 소수의 개념이 나와야 되겠구나 해서 만드는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수 말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아내는 것이 무한소수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무리수였죠. 무리수. 그래서 만들어진 숫자가 실수입니다. 그러면 유리수도 당연히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듯이 실수도 다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수의 S는 뭐냐? 실수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실수의 S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했더니 수의 연결이 되더라. 수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수가 연속이 되더라. 연결이 아니고 연속이라고 할까요? 수의 연소성이 되더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가서 만약에 조금 더 공부를 수학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배울 내용이고요. 지금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 자, 복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필 겁니다. 자, 복소수는 지금까지는 실수까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학습이 된 거예요. 실수까지.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무리수까지 피타고라스 합파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이 무리수까지 수를 확장시켰어요. 상상력.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 수를 곱했더니 왜 항상 양수만 나와야 되지? 하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실수에서는 똑같은 두 수, 양수 두 개를 곱하면은 양수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해도 답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가 나오죠. 근데 상상을 한 겁니다. 왜?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왜 안 돼? 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가 있다고 하자 하고 인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논리를 넣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것이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이너스까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까지 나오게 하자. 그런 상상형의 논리를 만들어서 복소수의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실수 범위 내에서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를 적지? 어떻게 나타내 주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라고 할까? 라고 고민이 빠졌어요. 고민을 했을 때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아이 그러면은 가짜 수라고 해서 i라고 적지 뭐. 예, 오일러가 먼저 i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이런 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는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라고 하자. 자, 오일러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거든요. 자, 시간이 있을 때 오일러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 i라는 것은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i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자. 됐나요? 네. 자, 실수에서도 우리가 실수에서도 표현을 할 때 실수의 표현을 어떻게 썼습니까? 2 더하기 루트 2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마이너스 1도 실수고요. 2 루트 2도 실수고요. 파이도 실수고. 그러니까 복소수의 형태도 어떻게 두자는 거예요. 아, 복소수도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타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실수도 유리수 부분도 있고 무리수 부분도 있듯이 만약에 b가 0이면 a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b가 0일 때 a 얘는 실수 부분만 있다 그래서 순실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교과서에 순이라는 말을 쓰고 요즘 교과서에는 요까지는 다루지 않거든요. 어쨌든 b가 0이 되면은 복소수에서 실수만 남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자연수는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n이라는 영문을 쓰고요. 정수는 i, 유리수는 q, 실수는 i, r, 복소수는 z 이런 표현을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가끔 문제집에 보면은 두 복소수 해서 z1, z2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자, 실수는 r이라고 표현을 주로 합니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수학이 재미없다가 아니고요. 자, 이런 스토리를 본다면은 상상력에 논리를 넣어서 이런 규칙을 그런 규칙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재미없는 수학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지금부터는 교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교과서에다가 뭐까지? 네, 노트도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학은 항상 네, 생각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손으로 적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만 선생님 설명만 듣는다고 공부가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세요. 내가 지금 뭘 배워야 될지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한번 봅시다. 학습 목표는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i라는 것은 허수의 단위를 뜻하는 자, 선생님이 영어 발음이 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죠. 자, 먼저 복소수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이유는 상상을 했다는 거죠. 실수 범위 내에서 x가 실수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실수일 때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의 개념이 나오는 게 있니 없니? 자, 여기에서 복소수가 출발했다는 거죠. 실수 범위 내에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들자. 자,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방정식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건을 구하시오. 자, 실수 범위 내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i라고 하자. 자, 이 숫자는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 i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i는 허수 단위라고 하자. 자, 지금은 왜요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아니고요. 하자. 이름을 붙였구나. 이름을 정했구나. 자, 그래서 얘는 반갑다. 허수 단위야. 너는 누구니? 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루트 마이너스 1이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계속 적기가 힘들지? 그래서 나를 i라고 표현해줘. 나는 허수 단위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가 허수구나. 허수 단위구나. 너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빨리 이름을 외워두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 너 그런 애구나. 자, 그러면은 복소수의 개념을 한번 살필게요.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 부분을 합쳐서 복소수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랬을 때 요 i가 없는 요 부분은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i가 있는 i를 빼고 요 b 부분 있죠. bi가 아니고요. b 부분이 허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됐을까요? 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에서도 2 플러스 루트 3을 해주면은 얘는 무한소수인가요? 유한소수인가요? 무한소수죠.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얘는 무리수라는 이런 말을 썼듯이 자, 봐요. 얘는 복소수, 허수 부분까지 나오는 거고요. 특히 b가 0일 때 b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a만 남죠. 그래서 얘는 실수만 되는 거예요. 실수. 여기에서도 이 부분이 0이면 유리수만 되듯이 여기에서 b가 0이면 복소수가 실수 부분만 남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복소수는 약자로 Z라는 대문자를 쓸 겁니다. 자, 복소수는 A 플러스 BI 표현이 되고 B가 0이면은 실수가 되는 거고 허수일 때는 요 I 부분이 살아 있어야만이 허수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순실수의 개념, 순허수의 개념도 가끔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Z의 제곱은 음수.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순허수의 개념을. 자,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를 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교과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풀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2-i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2는 무슨 부분? 실수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1이 허수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제 1부는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셔요. 3 플러스 2i에서 실수 부분은 뭐가 됩니까? 3이에요. 허수 부분 2i가 아니고요. 뭐예요? 2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2번 보세요. 문제 2번에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7이에요. 허수 부분은 0입니다. 된 거죠? 자, 실수 부분은 뭡니까? 0입니다. 허수 부분은 뭡니까? 4입니다. 할 수 있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선생님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학생들은 이 개념을 잘 잡고 있더라고요. 복소수의 개념입니다.
자,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 있네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무슨 말이냐? 2 더하기 3i 더하기 3i면요. 합이 8i라 8이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마치 우리가 3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4 루트 2는 어떻게 했어요? 3이라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개념 6 루트 2 이렇게 계산했듯이 2와 i는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말은 뭡니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을 때 우리가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2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등호는 똑같다는 말이죠. 이 등호는 똑같다는 겁니다. 등호는 똑같다는 거예요. 등호의 의미는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소수와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말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으니까 A가 뭐가 되는 거고요? 2가 되는 거고요.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2번 보세요. I가 없죠? I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뭐가 4가 되고 B는 뭐가 0이다. 자, 알고 있으면 혼자 문제 풀고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하면 됩니다. 자, 3이에요. 이게 지금 프린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자, 이게 뭡니까? 아니죠. 예, 루트 5네요. 루트 5. 교과서는 루트 5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B의 값은 뭐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2 루트 5. 4번 볼까요? 4번에서 실수 부분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같고요. B 마이너스 1과 1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요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클레 복소수의 의미는 뭐냐? 클레 복소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소수라는 것은 항상 A 더하기 BI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클레 복소수라는 것은 뭐냐? 기호로는 요 복소수의 위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끌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이 복소수의 클레 복소수의 개념이 되고 읽을 때는 간단하게 A 플러스 BI 바라고 누구는 읽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클레 복소수는 뭐냐? 요 허수 앞에 있는 요 부호 있죠. 허수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 준다는 거예요. 요렇게. 네. 이게 클레 복소수입니다. 자,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클레 복소수는 항상 쌍으로 나와요. 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로 항상 나와요. 근이.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자, 근이 만약에 3 플러스 2i가 하나의 근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항상 3 마이너스 2i 클레 복소수도 항상 근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먼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클레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중간에 있는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보셔요. 3 마이너스 2i의 클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러면 3의 클레 복소수는 뭘까요?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바꿔줄 부호도 없죠.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2i의 클레 복소수는 어떻게 돼요? 2i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i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건데 Z의 클레 복소수가 Z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실수만 있는 부분이죠.
어떤 Z의 클레 복소수를 했더니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 그러면 요거의 개념은 뭘까요? 순, 허수, 허수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단순한 건데도 이거 보세요. 단순한 건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는 거지 개념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클레 복소수의 개념 중에서 요 두 개념도 체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때도 아, 별거 아니구나.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복소수의 클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자, 개념 들어가 있어야 되죠. 클레 복소수라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 클레 복소수라는 것을 위에 이런 식으로 바로 짝대기로 표현을 하더라. 아, 짝대기가 있으면 클레 복소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클레 복소수의 개념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I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꿨어요. 자, 됐죠? 잘할 수 있으면 혼자 착착해도 돼요. 안 되면 선생님하고 설명 같이 들어보고요. 얘의 클레 복소수 위에 짝대기 껐더라. 클레 복소수는 I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더라. 얘 클레 복소수는 어떻게 되더라? I 앞에 있는 부호인데 I가 없네? 그냥 그대로. 얘 클레 복소수는 어떻게 되더라? I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 톡톡 해보세요. 클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수는 어떤 수일까? 3번. 뭐? 순, 실수. 실수 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클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과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부호가 반대인 수가 되더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 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학은 똑같은 내용인데 무엇을 부려요? 어떻게? Z 발을 해서 Z가 되는 개념. 생각해야 돼요. 순 실수구나. 아, 실수만 있구나. Z 발을 해서 부호가 바뀌더라. 뭐가 되더라? 아, 순 허수구나. 자, 멋있는 표현도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이에요. 복소수의 사칙연산이네요. 절 먼저 사칙연산 중에서 더셈과 뺄셈. 자, 교과서에 I를 처음 사용하는 수학자는 누구? 오일러. 오일러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수학에 관심이 있으면은 오일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등교 수업을 하면 항상 학생들에게 오일러에 대해서 찾아봐. 관심을 좀 가져줘. 그래서 A4 용지에 적어와. 그러면 네가 얼만큼 수학에 관심 있는지 선생님이 알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오일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 네. 무리수의 계산과 같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덧셈은 어떻게 하더라? 아, 실수 부분끼리 더해주고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되면 무리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복소수의 뺄셈은 어떻게? 실수 부분끼리 빼주고 허수 부분끼리 빼주시더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제 1번.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은 굳이 선생님 설명 안 듣고요. 혼자 척척 하셔도 돼요. 자, 잘 안 되면 선생님이랑 점검을 해보고요. 1 플러스 3i 하나의 복소수요. 2 마이너스 i 또 다른 복소수죠. 두 복소수의 덧셈. 어떻게 한다고요? 실수 부분끼리 더해주고 허수 부분끼리 빼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2i네요. 이렇게.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빼기네요. 빼기도 어떻게 어렵지 않아요. 실수 부분끼리 빼주시고요. 어떻게? 허수 부분끼리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 주면요. 1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7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4번 보셔요. 문제 4번 안 어렵습니다. 혼자 할 수 있겠어요? 혼자 해볼래요? 네. 어떻게? 자, 실수 부분끼리 더해 주세요. 여기에 실수가 없네요. 자, 허수 부분끼리 더해 주세요. 더하기 3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 마이너스 2i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해보셔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실수 부분끼리 빼주세요. 자, 그 다음 허수 부분끼리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u 마이너스 2i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도 필요가 없어요. 빠르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네 6 그죠? 3 빼기 1이네 뭐 이러니까 선생님 여기에 계산 잘못했어요. 플러스 2i죠. 그래서 플러스 2i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6번 문제 보도록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죠.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곱셈. 자,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사용을 했습니다. A라는 것을 먼저 CDI, BI라는 것을 CDI.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볼까요? A 곱하기 처음 A 곱하기 C니까 AC. 그다음 A 곱하기 DI니까 뭐가 됩니까? ADI. 자, 그 다음 B 곱하기 C니까요. BCI. 그 다음 B 곱하기 DI죠. 그럼 이렇게 쓰세요. BDI의 제곱. I가 두 번 곱해져 있죠. 자, 그래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C 마이너스 BD 실수분 허수 부분은 AD 플러스 BC 이렇게 나타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거 보지 말고 선생님하고 하죠. 우리가 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과 무슨 부분? 허수 부분으로 쓸 겁니다. 자, 실수는 그렇죠. i가 없는 거 A에다가 i 없는 거 C의 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i하고 i를 곱해주면요. i하고 i를 곱해주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i의 두 개가 곱해지는 걸 살펴봤더니 bi 곱하기 di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d.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i가 하나만 있는 것끼리 곱이죠. 그래서 어떻게 BC와 A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을까요? 그러면 예제 2번 이런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그래서 선생님이 등교 수업을 하면은 친구들한테 이런 계산 문제를 하루에 10개씩 풀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걸 선생님이 점검하고 하는데 자, 그와 똑같이 집에서 계산 문제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꾸준하게 하루에 10문제씩 그러면 나중에 척척척척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복소수의 곱이죠. 그러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우리가 답을 적어줘야 돼요. 실수가 나올 때는 i가 없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i 두 개를 곱해줘도 네 실수가 되죠. 그래서 3i 곱하기 마이너스 i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3i의 제곱이죠. i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를 쓰면요. 2 플러스 3. 이 계산이 빨리 되면 2 플러스 3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요렇게죠. i가 하나씩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i. 답은 5 플러스 i예요.
자, 그러면 문제 5번에 1번에 빨리빨리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5 곱하기는 10. 2i 곱하기 3i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 i 부분은 뭐가 됩니까? 2 곱하기는 4. 5 곱하기 3은 15. i 이런 거죠. 그래서 4 플러스 19i요.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은 9.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 될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i. 그래서 답은 얼마? 13이에요. 요렇게. 자, 선생님하고 하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복소수의 나눗셈. 복소수의 나눗셈 어떻습니까? 봐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를 뭐 c 플러스 di로 나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얘의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부호를 바꿔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합차 공식이니까요. 1 마이너스 제곱근이 사라져요.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면 복소수의 나눗셈도 똑같습니다. 요 i라는 부모의 i를 안 둬요. 그래서 부모에는 순 실수 부분만 두고 싶어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합차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i를 없애기 위해서 클레 복소수를 곱합니다. 분모의 클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 바로 쓸 겁니다. 합차 공식 잘 생각하세요. C의 제곱. 합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di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강조하는 건데요. i 제곱은 뭐가 될까요? i 제곱은 뭘까요? i 제곱은 다 같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이 i 제곱 대신에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신 여기에 플러스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유리수에서는 분모를 유리화시킬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복소수에서는 분모는 뭐가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가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i 제곱이 뭐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분자는. 그래서 실수 부분이 나올 게 뭡니까? ac가 되고요. i 제곱이 나올 게 마이너스 ab니까 플러스 bd네요. 미안해요. 봐요.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bd의 i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bc 마이너스 ad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아무리 들어봤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공식으로 꼭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C의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 플러스 D의 제곱 i는 없어져요. 분모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AC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 그쵸 BD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이. 그 다음에 AC 마이너스 AD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공식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이런 건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자, 그러면 A 플러스 BI로 나타내시오.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 짝대기 긋고 얘의 뭘 곱해줄 거예요? 클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분모는 1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2 마이너스 2i. 자, 이거 계산, 이건 재밌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분모가 2분의 2 마이너스 2i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약분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1 마이너스 i 됩니다. 자, 요거 어렵지 않은데 이걸 또 막 헷갈려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얘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분모는 2고요. 분자는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으면 나누기 할 때는 항상 묶어서 얘를 이렇게 약분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어떻게 2에 2 마이너스 각각 분수로 고쳐서 이렇게 약분을 해줘야 돼요. 약분 똑같은 건 0이 아니고 1입니다. 똑같은 건 0이 아니고 1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얘가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은 빨리빨리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 얘도 2, 얘도 2, 얘도 2. 다 약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묶어서도 해보고 각각 분수도 해보고 결국은 분모도 2로 약분하면 분자도 다 똑같이 2로 약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이런 계산은 많이 해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네가 터득을 해줘야 돼요. 3-i니까 뭐 3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돼요. 그럼 분모는 쌤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9 플러스 1 바로 쓰기를 바라죠. 자, 얘는 어떻게? 실수 부분을 해주면 6 뭐가 돼요?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허수 부분은 3 플러스 2i 요렇게. 그러면 답은 뭐라고? 10분의 5 더하기 5i. 아, 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로 약분할 거예요. 뭐라고? 2분의 1 플러스 i. 자, 문제 6번도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하셔요. 자,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만 문제 6번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6번. 이런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문제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줬어요. 그러면 분모는 4 플러스라고 표현해야 되죠. 25 2 플러스 5i 끝. 예, 4 더하기 25는 얼마? 2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3-2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할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3의 제곱 9 더하기 2의 제곱은 4. 자, 실수 부분이 나오는 거는 1 곱하기 3. 실수 부분 또 나오는 게 하나 더 생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플러스 6이지만 i의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마이너스 9.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그럼 뭐가 됩니까? 13분의 얼마? 마이너스 3. 허수와 실수로 나누고 싶으면 13분의 마이너스 11i.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표현. 선생님은 조금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3번 표현. 자, 여기에 i, 여기에 i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i 제곱은 뭐? 마이너스 1 i.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표현도 선생님 강조하네요. 자, 4번 표현, 3번 표현, 4번 표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분모 분자에 분모의 클레를 곱할 겁니다.
분모의 클레를 곱할 겁니다. 선생님 4번 되게 좋아합니다. 4번. 선생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4번. 자, 보셔요.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나오는지. 1제곱 1제곱 2분의 어떻게 됩니까? 얘 완전 제곱이죠. 완전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i 뒤에 거 제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네, 얘 없어지고 얘 약분하면 얘가 i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그럼 여기에 다시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마이너스 i. 계산을 하든지 외워두면은 나중에 계산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절약될 겁니다. 외우는 방법은 뭘까요? 뭐 알아서 외워보셔요. 여기 선생님은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i라 적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i 이렇게 적긴 하는데 한번 나름대로 이런 특이한 거는 많이 봐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입니다. 자, 이런 거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게 아니고요. 얘는 단지 이런 거는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고 지금 우리는 수학이니까요.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임피던스 Z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계산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Z분의 1이라는 것은 Z1이 3 플러스 i분의 1이고 Z2는 1 플러스 2i분의 1이죠. 얘를 계산만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계산은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얘의 클레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얘의 클레를 곱해주세요. 네. 그럼 얘는 3 제곱 9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 4, 5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러면 분수 계산이기 때문에 얘가 10이 나오니까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는 10이고요. 분모는 10이고요. 자, 실수 부분만 해주면 3 플러스 2 허수 부분만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10분의 5 더하기 뭐? 마이너스인가요? 네, 마이너스네요. 자, 마이너스 5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i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zi가 2분의 1 마이너스 i니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임피던스는 Z는 얘의 역수 1 마이너스 i분의 2예요. 그래서 얘를 뭐 한 번 더 어떻게? 한 번 더 클레 복소수로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니까 2. 2에 1 플러스 i니까 얘 두 개 약분되죠. 그래서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겁먹지 말고 해봐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의 제곱근입니다. 엄의 제곱근. 이제 서서히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엄의 제곱근이라는 건 뭘까요? 자, 여기에서 살펴보시면은 어떤 수를 곱해서 a가 될 때,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x의 제곱은 a일 때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자,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될 때 a의 제곱근은 항상 몇 배로? 2개로 나온다. 이거 기억했어요? 기억을 한 거죠. 0의 제곱은 0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0은 한 개지만 그 위에는 항상 제곱근은 2개가 나온다. 이거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루트 3i를 제곱을 하면은 또 마이너스 루트 3i를 제곱해보자. 그렇게 나와 있죠. 루트 3i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고 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어떤 수를 제곱한 마이너스 3이 될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에요. 얘를 다시 쓰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예요. i라는 개념을 지금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음의 제곱근은 뭐가 나온다? i가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똑같습니다. 실수 제곱근하고 똑같습니다. 봐요. x의 제곱이 a가 될 때 x는 항상 양했지. 뿔마 a. 그럴 때 a는 뭐가 된다? 양수예요. 이런 말 썼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x의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a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곱권 안에는 항상 양수로 넣었기 때문에 얘를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을 적자.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써요? 루트 a고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뭐라고 어떤 표현을 써준 거예요? i라는 표현을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참조해서 본다면은 괜찮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한 거 봐요. 제곱권 안에는 양수를 넣고 싶은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제곱권 안에는 양수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뽑아서 뭐라고? i라고 표현을 쓰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큽니다.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큽니다.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a가 되니? 그런 내용이죠. 그럴 때는 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기도 보세요. 얘는 단순히 마이너스를 뽑아서 제곱권 안은 항상 양수로 둘 거야. 그럴 때 마이너스는 뭐로 표현을 할 거야? i로 표현을 할 거야. 이 내용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9의 제곱권은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9가 되니? x는 뭐? 뿔마 루트 마이너스 9예요. 이렇게.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9i예요. 그래서 뿔마 3i예요.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해봤어요. 자, 문제 8번 한번 보세요.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뭐? 뿔마 2i. 빨리 될까요? 빨리 돼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뿔마 루트 3분의 2i.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자, 제곱권 안에는 항상 양수만 놓으니까 i라는 표현을 써달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급합니다. 왜? 짜잔짠. 나는 이거 지금 해주고 싶거든요. 이거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i의 성질. 우리가 i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보셔요. i의 순환이라는 뭐 이렇게 거창한 말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i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i가 규칙이 생겨요. 자, 한번 볼게요. i의 성질은 우리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i라는 것은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을. 그래서 i를 제곱하면은 i를 제곱하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럼 i를 삼성하면 뭐가 될까요? i를 삼성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i 제곱에다가 i를 하나 더 곱하니까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i의 4승은 어떻게 되니 하면 i 4승은 i 제곱을 두 번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해주니까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i의 5승은 어떻게 되니 하면 1에다가 i를 곱해주니까 누가 나와요? i가 되죠. 그래서 이 i는 i의 5승도 i가 되고요. i의 9승도 i가 되고요. i의 13도 i가 돼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답에서. i의 제곱과 같은 답은 i의 6승, i의 10승, i의 14승. 얘하고 또 같은 답은 뭐예요? i의 7승. 그 다음에 또 i의 4를 더해주면 되겠죠. 11승. 그 다음에 i의 15승. 얘하고 똑같은 건 뭐예요? i의 8승, i의 12승, i의 16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4개마다 돌아가니까요. 4개마다 돌아가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i의 2020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4개마다 돌아가니까 나누기 뭐 해보면 될까요? 2020 나누기 4를 해보면 나머지가 0이 나오니까 요게 되는 거죠. 답은 1이에요. 이렇게. i의 1997은요.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만 살펴보면 돼요. 얘는 나머지가 4로 나누었을 때 요식한 표현으로 뭡니까? 요식한 표현으로 i의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은 i가 되는 거고, i를 위에 있는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면은 마이너스 i,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4거나 뭐 얘를 0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그럴 때는 1이에요. 자, 이런 i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i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문제도 이렇게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얘는 i라고 외워두면 좋다 그랬죠. 얘는 마이너스 i라고 외워두면 좋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0 되네요. 그럼 1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일단 될 거고, i의 101승은 뭐가 돼요? i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10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도 1이 돼서 2가 되는 거고. 틀렸어요. 얘는 0이에요. 왜 0일까요? 일단 여기에서 마이너스 i인데 마이너스 i의 100승은 뭐가 됩니까? 또 다시 i의 100승 마이너스 i의 100승은 뭐가 될까요? 그럼 얘는 1이 나왔고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의 100승은 플러스가 되죠. 그럼 i의 100승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이런 문제는 문제집에 있는 거 찾아봐서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생각 넓히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i를 제곱하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에요. i 3승은 마이너스 i입니다. i 4승은 뭐가 돼요? 1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얘 4개를 합쳐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죠. 그럼 요 4개도 합쳐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답을 내주면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죠. 4개씩 묶으니까요. 묶음이 몇 묶음? 5묶음이 나오고 0이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거죠. 네. 많이 보세요. i의 성질에 대한 성질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 고등학교 처음 배우는 거고 수의 확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학생은 실수까지 배우지만 고등학생은 복소수까지 배워요. 더 이상 수의 확장은 없습니다. 수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의 확장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I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에서도 대소관계를 정리할 수 있냐? 자, 결론으로 따진다면 없습니다. 복소수에서 I는 크고 작고를 나타낼 수 있는 대소관계는 없습니다. 복소수에서는. 실수에서까지만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복소수에서는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 결론을 말하기 전에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데카르트. 데카르트는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 데카르트에 대해서 조사해와라. 얼마나 네가 수학에 관심 있는지 아주 위대한 수학자 데카르트를 조사해와라 그랬는데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은 데카르트의 아주 위대한 것은요, 이와처럼 뭐 좌표 평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좌표 평면을 만들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 이 수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라는 말을 선생님은 할 텐데 한번 시간 있을 때 데카르트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살펴보든지 책을 읽어보든지 선생님은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자, 데카르트에 나와 있고 지금 허수는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실수에서는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 대소관계의 성질에서 A가 B보다 크면 양수를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을 거고 음수를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이게 지금 대소관계의 성질이라는 거죠. 자, 수직선 알죠? 수직선. 실수를 나타낼 때는 이 수직선이 연결돼 있죠. 연속. 그러니까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의 연속입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 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럼 수직선의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 수직선이라는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수가 크면은 오른쪽에 표현할 거고 이 수보다 크면은 오른쪽에 나타내 주면 되고요. 이 수보다 작으면 왼쪽에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선이거든요. 이게 표현입니다. 수는요,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세 개 중에 하나는 되거든요. 이게 대소관계죠. 근데 허수는 이런 식으로 크다 작다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술형으로 적어도 되는 거죠. I의 대소관계를 표현할 수 있나 없나, 없으면 그 이유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럼 I는 양수라고 하자. I가 양수니까 양변에 양수를 곱해서 본다면은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고 I 곱하기 0은 0이네.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I는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럼 I가 음수라 하자. I가 음수기 때문에 I 곱하기 I, 0 곱하기 I 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계산을 했더니 뭐가 됩니까?
부동 방향이 그대로더라 이거죠. 그래서 i는 음수가 아니다. 세 번째, i는 0이 아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i는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다. 낼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지금 설명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선생님이 여기를 좀 지우고 설명을 해줄까 하는데, 자, 친구들은 노트에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책에라도 꼭 적어 놨으면 좋겠어요. 자, 요 위에 부분에 선생님 적어 놓겠습니다. 교과서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요, 중학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배웠는데 제곱권 A 곱하기 제곱권 B는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A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단 A와 B가 양수일 때 이런 단 조건을 만들어 놨거든요. 얘의 개념에서 왜 고등학교 때 이걸 다시 하느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왜 다시 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처럼 하려면은 그냥 6이 돼주면 되죠. 근데 사실 6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필게요. 선생님이 제곱권 안에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의 개념의 루트 2i라고 써야 된다 그랬죠. 자, 얘도 그러면 루트 3i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관이 양수기 때문에 루트 i의 제곱이라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따져봐요. 위에 부분이 맞을까요? 밑에 부분이 맞을까요? 네, 당연히 어떤 부분이 맞아요? 밑에 부분이 맞는 거예요.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거는 단 양수일 때만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음수일 때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부족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제곱권 A 곱하기 제곱권 B를 해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표현이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자, 마찬가지입니다. 해볼게요. 제곱권 B분의 제곱권 A를 루트 B분의 A라 쓸 수 있다. 중학교 배울 때는 단 조건이 들어갔어요. A하고 B가 양수일 때. 이런 조건을 적었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얘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써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만약에 적어 볼게요. 그러면 얘 플러스 고쳐주면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표현을 써야 되니까 선생님이 여백을 둬야 됐는데, 만약에 이거 쓰면은 똑같이 쓰면 뭐가 됩니까? 루트 3i 루트 2i니까요. 그죠?
그럼 i 똑같으니까 약분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 얘는 어떻게 써도 다 똑같이 나오죠.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봐요. 하나만 마이너스가 될 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될 때. 얘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적어준다면은 루트 3분의 2i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 3i분의 루트 2가 되면은 얘는 분모의 i를 없애기 위해서 i를 두 번 곱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i 제곱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되죠.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떻게 맞을까요? 자, 결론을 이야기해주면 얘 틀린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얘가 처음부터 우리는 제곱과 아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i를 뽑아놓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진다면은 만약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면은 얘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떤 경우에 a는 양수고 b는 마이너스일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 됐습니까?